자, 지금부터 오린강 매경 테스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매경 테스트가 어떤 시험이고 어떤 전략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유료 회원들 대상으로만 공개하지 않고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 혹은 다른 강사님들하고 공부하시는 분, 다른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강의를 홍보하기 위함이 별로 아니고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우리 강의를 홍보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여러분들한테 이 매경 테스트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제가 매경 테스트 강의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테스트 강의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경제 경영과 관련된 많은 책들은 집필을 하고 감사하게도 많은 독자분들에게 공감을 받아왔습니다. 매경 테스트도 그렇고 테셋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 책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경 테스트는 저는 강의를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매경 테스트와 테셋의 어떤 시험의 특징 때문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매경 테스트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매경 테스트하고 테셋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들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매경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요. 두 개는 거의 역사나 의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좋은 시험이고요. 우리가 일본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퀄리티 높은 시험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점을 위해서, 편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이 과목의 점수를 따려고 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짜 필요한 정보들, 지식들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시험을 비교를 해드리면 매경 테스트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경제학 전체하고요, 경영학 전체예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 전체가 매경 테스트 시험 문제의 50%를 차지하고요. 경영학 범위 전체가 매경 테스트의 50%를 차지를 해요. 반반씩 나와요. 어마어마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과목을 공부해야만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매경 테스트입니다. 근데 한경은요, 경제학이 90%예요. 그리고 경영학이 10%인데요. 경영학에서도 인사, 경영 전략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오로지 재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회계와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되는데 정말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처럼 같은 경제 경영을 다루고 있지만 비중을 두는 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경 테스트는 어떤 난이도의 특징이 있냐면요, 굉장히 평이해요. 문제들 수준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한경 테스트는요, 범위가 좁은 대신에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 어려운 문제가 모두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좋은 점수 획득의 키포인트예요. 반면에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평이하다 보니까 얼마나 적게 틀리느냐가 좋은 점수를 받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분명히 조금 달라요. 두 시험이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테셋은요,
어려운 문제를 2개 정도를 더 맞추면 여기에서 조금 미스가 있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경 테스트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말 개수예요. 내가 못 푼 문제, 틀린 문제가 많으면 그거에 의해서 문제의 가중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점수가, 등급이 그대로 결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건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고요.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고, 이건 얼마나 실수가 없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범위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하지만 조금은 초점이 달라요. 뭐가 더 힘들고 뭐가 더 편하냐?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원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유분리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하고 싶은 말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이 시험에 이러한 특징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시험 문제를 한번 쓱 봐요. 뭐 문제집을 보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서 매경 테스트 수험서라고 된 책을 쓱 살펴보면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얇은 책 한 권 사다가 혼자 공부해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얇은 책을 구입을 해서 집에 와서 혼자 뒤적뒤적 살펴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절대 못 붙어요. 분명히 시험은 쉬워요. 내가 봐도, 공부를 안 한 내가 봐도 이거 그렇게 어렵게 꽈놓은 문제가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거 한 2-3번 시도하다가요, 안 되면 일로 넘어와요. 테스트로 넘어와요. 왜냐면 이제 나는 경제학 어느 정도 뭐 조금 익숙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와서 경제학만 하다 보면 얘 하나, 얘나 사실은 다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익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한경 테스트로 따요. 사실 매경 테스트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건 한경 테스트로 따건 상관없어요.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것에 크게 차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헤맸던 2-3번의 시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내가 2-3번 떨어져서 한경으로 넘어갔어. 그럼 괜찮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개인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도 있는 거고 상황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가 명확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떨어져서 한경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선배들이, 그러니까 시험을 먼저 보고 막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출판사가, 심지어는 강사가 이 시험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유도해요. 옳지 않아요. 매경 테스트에서는요, 잘 팔리는 강의가 없어요. 사실 시장만 놓고 보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매경 테스트를 치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매경 테스트하고 한경 테스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정확히 절반씩이에요. 어디에도 치우쳐 있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딱 절반이에요. 그런데 상업적으로는 한경을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 한경을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이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선 하기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무겁고 진지하게 임해요. 책도 사고 문제집도 사고 강의도 들어요. 근데 매경 테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문제 쉽네, 내가 한번 혼자 해볼 수 있어. 그리고 책도 제일 얇은 걸 사요. 강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경 테스트는 잘 팔리는 강의라는 게 없어요. 잘 팔리는 책은 있죠. 근데 과연 그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냐? 세모예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요약되고 완전히 얇게 만들어 놓은 그 책은 여러분들에게 독이에요. 그거 읽는다고 여러분들 가서 문제 풀지 못해요. 경제학이 그런 학문이에요. 물론 경영학은 할 수 있어요. 경영학은요,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경영학은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문 분야하고 좀 달라요. 경영학은 사례 중심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학 논문들은요, 뭐 오늘날에는 이제 계량 분석하는 것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뭐였냐면 이 사례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사례 분석. 똑같은 경영 사례도요, 어떤 시기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사례가 굉장히 경쟁력을 얻는 데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사례가 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변화하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시험 문제 낼 수 있을까요? 시험 내는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 종이에 낼 수 있다고요? 못 내요. 왜냐면 내가 문제 낸 시점하고 채점하는 시점에 물론 그렇게 짧지는 않겠지만 그 경영 이론이 잘못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냐면요, 굉장히 보수적인 내용들만 문제에 나오겠죠. 그럼 어떤 거냐면 주로 정의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의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알면 풀고요, 모르면 틀리는 1초짜리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수가요. 제가 매경 테스트의 절반이 경영학이라 그랬잖아요. 요 50%예요. 8, 90%는 정의 문제예요. 정의 문제.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가 이제 이론인데, 이론은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요, 회계, 재무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조금 더 가동시켜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건 경영학에서는 요만큼이에요. 요거는요, 그냥 책 보고 단편적으로 쑥쑥쑥쑥 훑으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두엽 어딘가에다가 묻혀두기만 하면 시험장에 갔을 때 그 내용이 나오면 찍을 수 있다고요.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의 영역. 제가 강의를 하지 않은 이유예요. 암기의 영역은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준다 그래서 잘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돈 내고 있는 건 시간 문제,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엉덩이 깔고 앉아서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서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묻혀놔야 되는 거예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강의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론이 있고 그 이론들의 조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일 때 강의가,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경영학의 암기 부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호도하죠. 출판사, 강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자꾸 이러한 부분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이론이 있고 그 이론들의 이러저러한 조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부분만 조언과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이에요. 자, 그렇게 치면 매경 테스트에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은 여기에요. 경제학 50%하고요. 회계 재무 20%, 요 정도 영역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요 50%요. 요 50%요. 요 50%는 범위가요, 경제학 전체예요. 이런 면에서는 테셋하고 다르지 않아요. 테셋도 경제학 전체예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테셋을 공부하건 매경을 공부하건 들고 있어야 되는 창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날카로워야 돼요. 그런데 찔러 죽여야 되는 상대방이 매경 테스트가 조금 더 쉬울 뿐이에요. 여러분들 창이 무디다고 무디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한경 테스트의 문제는요, 더 다양하게 찔러야지만 적이 쓰러지는 거고요. 매경 테스트는 똑같은 창을 가지고 그냥 한 번만 푹 찌르면 적이 쓰러지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나가서 문제를 푸는 건 적을 찌르는 과정이지만 창을 준비하는 건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요. 공부하는 내용, 범위,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한 내용, 범위, 수준 모두 매경이나 한경이나 동일해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경은 시험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매경은 시험이 쉬우니까 공부를 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경 시험을 준비할 때 필요한 건
매경하고 똑같은 수준의 이론 공부 다음에 환경 문제들,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매경 테스트요, 결코 만만하거나 우습게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전력 투구를 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요. 물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시험 문제는 환경 시험보다 조금 더 평이할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다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매경 테스트로 시작해서 환경 테스트로 점수를 따는 이 사이클이, 이 비효율이 반복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매경 테스트는 쉬우니까 공부를 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오린강이라는 좋은 분들하고 매경 테스트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가감 없이 모두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시험에 조금 나와서 제가 강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시험에 분명 나오긴 합니다만 틀리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 이상의 등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간혹 취할 겁니다. 자주 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어쩌다가 한번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시험 적합도가 높은 내용들을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쪽집게 없고요. 빠르게 공부하는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요, 어떤 부분만 봐서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든 일부분만을 공부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제서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경제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과학의 한 분야예요. 근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수학이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증명하는 학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생물체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실험실처럼 통제된 환경에서 분석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감받을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해내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은 수학과 데이터와 엄청 친해요. 그런데 반드시 수학이나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이 이론의 틀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현실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경제학적인 이론으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라는 큰 덩어리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은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원래는 그게 쪼개진 것들이 다 합쳐져서 뭉뚱그려진 하나의 사회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인데 우린 편의를 위해서 다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2장에서 내가 어떤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해가 안 가. 도저히 모르겠어. 선생님이 막 강의에서 제가 침튀기면 설명하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한 번 모르잖아요? 영영 몰라요. 절대 몰라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싸매고 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경력이 짧은 것 뿐이에요.
똑같은 지적 능력에 똑같은 사람인데 한 명은 나이가 50이고요. 한 명은 20대예요. 이 사람한테 똑같은 경제학 강의를 하잖아요. 50대가 더 빨리 이해해요.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 길거든요. 내가 사회에서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해 능력이 똑같다 하더라도 훨씬 더 빨리 이해해요. 이게 바로 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이해가 안 가던 것이요. 일종의 거의 종교 체험이에요. 갑자기 14장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2장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갑자기 빡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신이시여, 알라시여, 부처시여 말하면서 종교 체험을 막 해요. 이게 바로 사회과학이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내용을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앞쪽의 내용들이.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경제학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이해가 안 가. 일단 이해가 안 가. 뭘 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무조건 넘어가세요. 무조건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다음 장으로 진도 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맨 앞으로 되돌아와요. 맨 앞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분명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맨 끝까지 한번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가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나 분명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걸 몇 번 반복한다? 3번이요. 3번 반복하면요. 뭐가 남냐면요. 이제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들이 침전물처럼 딱 남아요. 3번 정도 다시 반복했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진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내가 이거 이해해 볼래 라고 해도 이해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먼저 공부한 사람한테요. 질문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을 수면 위로 올려놓을 때예요. 그거 누가 받아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변 드릴 거예요. 이때부터가 진짜 효율적인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 지름길을 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답변 한 번을 딱 들으면요.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미 3번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어떤 기틀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축적, 영양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 우리 오린강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최대 제가 24시간 내에 답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거죠. 다만 유의사항이 있어요. 질문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올려줘야 돼요. 고민이 드러나도록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한 줄 써버리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왜 모르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등 긁어주세요. 가려워 죽겠어요. 등 긁어주세요. 그 등 어디? 등 가운데야, 위야, 옆이야, 뭐 아래야. 그 등 긁어주세요. 제가 시원하게 긁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게 아니죠? 다른 개념들하고 비춰보면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건 아니죠? 이러한 질문들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게시물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들을 정확하게 긁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의하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나쁜 점수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질문하신 분들은 반드시 좋은 점수 받습니다. 제 답변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설명하는 노력을 해서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계속 설명하는 과정이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100이라면
질문하는 과정이 7, 80%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도움은 20%에 불과해요. 다만 그 20% 때문에 100이 완성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3번 반복의 질문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한다는 거. 저한테 같이 공부해도 좋고요. 다른 강사님하고 하고도 좋아요.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좋아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게 좋고요.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학습을 하길 바랍니다. 올인강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녹아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 고민 내용들 저랑 같이 공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올인강 강의는 옆에 지금 띄워놓은 요 책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시대고시에서 나온 책이고요. 매경 테스트 600점 뛰어넘기라는 책입니다. 여러 좋은 책들이 있지만 제가 집필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편하고 정확한 언어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책을 강의 교재로 선정을 했고요. 좋은 책들은 많습니다. 이 책 외에도. 다만 너무 얇거나 너무 다이제스트된 책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꺼운 교수님들의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학의 교과서는 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전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경 테스트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지만 그 외의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매경 테스트에 나오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구분할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에 우리 매경 테스트에 적합한 개념들만 뽑아서 잘 정리해 놓은 수험서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유리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에는 하나예요.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겁니다. 매경 테스트요. 시험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테스트 강의에만 집중을 하다가 계속해서 매경 테스트를 만만하게 보고 공부 없이 얇은 책으로 시작하셨다가 두세 번 떨어지고 한경으로 오셔서 제 강의 듣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한경에 강의가 많으니까 한경 강의를 듣고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작에 그렇게 매경에서 했으면 더 빨리 따셨을 텐데 그 답답함 때문에 저도 강의를 시작한 거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저 역시도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결코 매경 테스트 만만한 시험 아닙니다. 저랑 같이 지금부터 짧지 않은 여정을 같이 떠날 텐데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쉬운 언어로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개념의 특성상 아무리 풀어도 다른 이론과의 연계가 필요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계속 스킵 하면서 복습을 하시다가 전국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 하라?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던 오리엔테이션으로만 만났던 상관없이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 좋은 결과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결과, 이런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